자, 반갑습니다. 정의내방 이재원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치료실에 와서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TMS라고 하는 이제 경두계 자기자극술, 자기장 치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경두계 자기자극술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촬영한 그 유튜브 내용을 보고도 여러 질문들이 더 올라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라는 거는 자기장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장 자체가 몸에 어떤 막 변화나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아주 분명하진 않습니다. 그런 영향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있어도 굉장히 미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석을 뭐 어디다 갖다 대고 만지고 이런다고 해서 뭐 감각이 달라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는 뭔가 신체 여러 가지 우리 신경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머리에다가 전류나 이런 것들을 댄다고 해서 그게 효율적으로 뇌 안으로 잘 들어가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뇌는 뼈로 보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기장 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TMS는.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머리에다가 자기장을 이렇게 대고 있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가 자기장을 이용하는 거는 그 자기장 펄스의 에너지가 뇌 안으로 들어가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돼서 뇌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장 펄스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고 자기장 펄스를 주게 되면 그게 뇌 안에 신경세포 근처에 가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전기 힘으로 바뀌면은 그게 신경을 확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990년도에 이 TMS 기술이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1990년도부터 여러 자극기의 형태가 발달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동그란 자석, 동그란 전자석을 주로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거의 문제는 너무 넓게 퍼져서 자기장 펄스가 너무 넓게 퍼진다는 게 문제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팔자 코일의 형태로 넘어오게 된다. 그래서 그 팔자 코일의 형태로 만들어진 장비가 옆에 있는 이 TMS 기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이 팔자 코일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가 이게 요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바뀐 게 뉴로스타라고 하는 장비가 있고 또 DTMS라고 말하는 DTMS 장비가 있고 이 두 가지 장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지브레인 강남점에는 이 팔자 코일의 형태의 장비가 있고요. 이쪽에 또 뉴로스타라고 하는 장비가 저쪽 끝에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H 코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다가 쓰는 형태로 된 코일. 그래서 이런 DTMS가 이제 있습니다. TMS에 관련된 모든 장비가 이지브레인에 모두 다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이걸 잠깐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 팔자 코일의 형태는 이 뒷부분에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가장 강한 자기장 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원하는 뇌 부위에다가 뇌 부위가 위치한 머리 그 위쪽에다가 이걸 놓고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자극하는 방식에 따라서 TMS는 여러 가지 어떤 신경계를 더 활성화시킬 수도 있고 좀 억제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10Hz 1초에 10분씩 자극을 줘서
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죠. 자, 한번 테스트 삼아 시술을 한번 여기다가 해볼게요. 손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1초에 10번씩 4초 정도 자극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26초 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이제 하이 프리퀀시 스티뮬레이션, 그래서 이 주파수가 조금 높은 한 알파파 정도로 한 10Hz 정도로 자극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세타 버스트라고 하는, 그게 신경계를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실제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는, 자 여기서 보여드리는, 제가 잠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세타 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신경계가 실제로 다른 신경하고 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대화 방식이거든요. 신경 사이의 대화 방식. 그거를 이 TMS가 흉내를 내면서 이거를 치료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타 버스트라고 하는 방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팔자 코일이라고 하는 자극기 형태고요. 자, 두 번째는 이 뉴로스타라고 하는 장비예요. 이 뉴로스타라고 하는 장비는 미국에서 이제 우울증으로 처음 이제 임상 허가를 받은 그런 장비인 거죠. 그래서 이 뉴로스타라고 하는 방식은 기존 팔자 코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팔자 코일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해결이 된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 RTMS를 좀 전문적으로 치료할 때 사용이 되는 그런 장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DTMS, 여기서 보이는 요거는 이제 H1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DTMS라고 하는 형태의 자극기가 있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뭐 미국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사용을 하는 이런 치료 장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정신과 하면 병원에 가서 상담실에 앉아서 상담을 하고 약을 받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요. 최근에는 정신건강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장비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DTMS라고 하는 건 제가 한 2, 3년 전쯤에 이 장비가 개발이 되고 나왔다고 했을 때 너무너무 이 장비가 갖고 싶어서 외국에도 연락을 해보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서야 2,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이 장비를 유통해 주시는 업체가 생기면서 제가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장비 대비해서 기존 장비가 효율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신경계가 액티베이션이 되어야 되거든요. 신경계가 액티베이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깊이, 그러니까 뇌에 어디까지 자기장이 들어가냐, 이걸 놓고 봤을 때 이 팔자 코일이 한 1cm 조금 넘게 자극기가 자기장 펄스가 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DTMS H1 코일, 이 코일은 뇌에 한 3cm 이상, 한 3cm 정도의 깊이까지 이 자극이, 자기장 펄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게 뉴로스타와 이 DTMS라고 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됩니다. 변형계라고 하는 뇌 부위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기존 TMS로는 변형계까지 깊이가 자기장이 침투를 하지 못했던 거죠. 영향을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H1 코일부터는 한 3cm 가까이 깊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변형계까지도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TMS에 비해서 조금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좀 깊은 영역에 이상이 발생하는 뭐 강박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어떤 효율적인 자극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작동할 때 이걸
이거를 머리에다 쓰고 작동을 시키는 건데요. 작동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여기 한 4초 정도 자극이 들어가는 건데요. 한 10Hz 정도의 4초 자극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이렇게 자기장 폴스가 따다다닥 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자극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딥TMS를 저희가 이제 도입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몇 분 정도가 계속 대기를 하고 있으셨어요. 전화 문의도 많이 오고, 그래서 여기에 수입 및 통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몇 개월 조금 늦어져서 지난주에 저희 병원에 세팅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좀 많은 분들이 치료 효과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TMS 장비에 대해서 제가 종류 또 각각의 작동할 때 나오는 뭐 이제 소음이라든지 또 작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TMS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